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버드나무과 식물,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황철나무하고 은사시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황철나무, 우리나라에는 황철나무도 있고 요 철자가 아니라 칠자를 써서 황칠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나무하고 황철나무가 헷갈리는데 이름이 헷갈리지만은 요 황철나무는 버드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요 은사시나무는 사시나무 앞에 은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잎이 바람에 항상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는 나무가 사시나무인데 그 앞에 은자가 붙은 은사시나무도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보이죠. 그래서 황철나무와 은사시나무가 둘 다 포플루스라고 하는 학명에 포플루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같은 속의 식물들이기 때문에 같은 과, 버드나무과의 같은 포플루스 속에 속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두 나무는 닮은 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닮은 점도 많아서 두 나무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름이 서로 다른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시나무하고 황철나무, 이 두 나무는 우선 키가 아주 큰 나무입니다. 키가 아주 큰 교목이라고 하는 큰 키나무인데 이 나무 모양을 보면 아주 우람하고 크죠. 나무의 키가 크고 우람하고 옆으로 가지를 많이 뻗어서 나무 하나만 있어도 주변이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은사시나무는 나무 하나로도 충분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시나무의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20m 정도까지 자랍니다. 20m까지 자라는 큰 키 나무다. 큰 키나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교목이라고 하고 요 교목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 말로는 큰 키나무, 키가 큰 나무다. 그래서 20m 정도로 높이, 이렇게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은사시나무인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황철나무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나무죠. 키가 큰 같은 이태리 포플러하고 같은 포플러 속이죠. 그래서 포플러 나무인데 이것은 키가 30m까지 자랍니다. 30m까지 자라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은사시나무는 20m였는데 요 황철나무는 30m까지 자라니까 키가 더 많이 큰 거죠. 더 많이 큰 키나무다. 교목이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둘 다 포플러 속에 속하는 포플러 학명에 보면은 이렇게 포플루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포플루스 속이죠. 버드나무과의 같은 버드나무과의 포플루스 속이 황철나무이고 같은 버드나무과의 포플루스 속인 은사시나무는 같은 과의 같은 속에 속하기 때문에 두 나무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은사시나무의 꽃을 보면 꽃은 이런 모습으로 피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작년 겨울에 달려있던 작년의 가지에 보면은 이렇게 잎이 아직 잎이 돋기도 전입니다. 여기 지금 잎이 돋기 위한 동화라고 하죠. 겨울 눈이 이렇게 아직 그대로 있는데 가지에서 갑자기 쑥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핀다. 이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황철나무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잎도 나오고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잎과 동시에 또 꽃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도 있고 꽃도 핀다. 그래서 잎과 동시에 꽃이 핀다. 이 꽃은 보통 3월 말경에서 4월 초에 핍니다.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피는 것이 바로 황철나무나
은사시나무나 피는 시기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런 꽃이 피는데, 요것을 보면은 여기 요 꽃은 암꽃 차례이고 요것은 수꽃 차례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암꽃과 수꽃이 각각의 꽃차례에 달리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한자로 미상화사라고 하죠. 미상화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리를 닮았다, 동물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꼬리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런 꼬리꽃차례는 이렇게 보면 꽃대가 이렇게 있고, 꽃대가 요 속에 있고, 꽃대에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꽃이 다닥다닥 달리는데, 수꽃 차례에는 수꽃만 피고 암꽃 차례에는 암꽃만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 차례를 우리들은 꼬리꽃 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철나무도 보면은, 황철나무는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고, 꽃대가 요 속에 이렇게 있는데, 꽃대에서 작은 꽃자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렇게 꽃이 달리는데, 이것은 암꽃 차례 사진인데, 암꽃 차례는 암꽃만 전체가 암꽃들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러 개의 암꽃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암꽃만 달린다. 그리고 수꽃은 수꽃 차례에는 수꽃만 달린다. 이러한 꼬리꽃 차례, 이러한 꽃 차례를 꼬리꽃 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미상화사라고 합니다. 이런 미상화사의 꽃이 피는데, 요 황철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요 꽃에서, 요 꽃 하나에서 하나를 떼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게 꽃이니까 그럼 꽃잎도 있겠네요. 요거를 꽃잎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것입니다. 요것인데, 요 꽃잎이라고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무슨 꽃잎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무슨 꽃잎이야. 맞습니다. 이거 꽃잎도 아니고 꽃받침도 아니고, 참 애매하죠. 애매하게 꽃잎도 아니고 꽃받침도 아닌 이러한 상태의 꽃잎을 우리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화피라는 말을 씁니다.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헷갈린다. 그럴 때 쓰는 말이 꽃덮이입니다. 그리고 요게 요 초록색 부분이 요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씨방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짧은 암술대가 살짝 보이는 둥 마는 둥 하는 암술대가 보이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하나 둘 보이는데, 보통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통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암술머리는 두 개 내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보통 세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암술머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은 요 밑씨가 들어있는 요 씨방 부분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 요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 요게 요런 능선이 보이죠. 요런 능선이 보이는데, 요 능선을 따라서 요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숫자가 요 열매 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긴 털에 의해서 바람에 날아가게 된다. 근데 요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 털이 있는데, 이렇게 털이 있는데, 털의 끝에 뭐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 깨알보다가도 더 작습니다. 깨알보다가도 훨씬 더 작고, 요거는 머리카락보다가도 훨씬 더 가늘죠. 가늘고 긴 털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끝 부분에 이렇게 씨앗이 달려 있다. 이러한 형태의 씨앗이 바람이 불면은 요 털에 의해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게 된다. 그런 열매가 바로 요게
황철나무와 사시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황철나무의 열매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열매다, 씨앗이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우리말로 튀는 열매라고 하는데, 요 튀는 열매라고 하기 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삭과라고 썼는데, 요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식물 체계가 확립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가 바로 삭과라는 말인데, 요즘은 우리 튀는 열매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튀는 열매에서 요 씨앗이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되고,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 열매 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황철나무입니다. 여기 비해서 은사시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꽃에서 이렇게, 요건 숙구차례고 요거는 암꽃차례라고 했는데, 암꽃차례를 자세히 보면 여기 초록색 부분에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입니다. 이렇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이는데, 요거 한 개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게 초록색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요게 암술머리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암술머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하고 암술머리를 싸고 있는 요것이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요거 꽃잎 아니고, 요거는 한자로 이렇게 포라고 합니다.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을 싸고 있다 해서 꽃싸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 은사시나무에서는 꽃잎이나 화피라고 하는 화피라고 하는, 여기서 봤던 꽃덮이, 화피라고 하는, 이렇게 화피라고 하는 꽃덮이가 여기에는 황철나무에는 있지만은 은사시나무에는 꽃덮이가 없고 꽃싸개가 있다. 포라고 하는 꽃싸개가 있습니다. 이 포가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정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개를 정확하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갈색에 흑갈색에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흑갈색의 요 포가 있는데, 요 꽃싸개가 있는데, 요 꽃싸개에는 백색의 흰색의 하얀 털들이, 긴 털들이 많이 나 있다. 요게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모양이고, 요거는 지금 숙꽃 차례입니다. 숙꽃 차례에서는 보면은 암꽃에서는 이렇게 암술이 있었는데, 숙꽃에서는 이렇게 꽃밥이 보입니다. 꽃밥이 아주 요 작은 요 꽃 하나에 작은 요 꽃밥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가지고 요거 하나가 숙꽃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숙꽃 하나가 되는데, 암꽃에서 요게 있던 밑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 부분이, 씨방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열매가 되게 되면은 그 열매의 모양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길다란 달걀꿀이죠. 아주 길게 뾰족한, 끝이 뾰족한, 길게 뾰족한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 열매 껍질을 보면은 요쪽 껍질하고 요쪽 껍질 가운데 이렇게 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이렇게 능선이 보이는데, 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요 초록색의 열매 껍질이 딱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는 열매이고, 한자로 삭과라고 씁니다. 삭과라고 쓰고, 요 튀어나오는 씨앗은 요 아래쪽 부분에 조금 전에 보았던 황철나무에서 보았던 씨앗과 마찬가지로 깨알보다가 훨씬 작고 가느다란 털, 깨알보다가도 작은, 훨씬 작은 씨앗이 긴 털에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 털이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되는데, 요 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보통
5월 달에 어린이날 근처에 가면은 5월 초쯤이 되면은 요 씨앗들이 바람에 날아가는데, 털이 날아가는데, 사람들은 이 털이, 하얀 털이 눈송이처럼 하늘에 떠서 붕붕 떠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기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꽃가루가 날아간다 하면서 다들 싫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사실 이거 꽃가루 아니고 씨앗에 달려있는 털입니다. 털이기 때문에 이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꽃가루가 아니고 씨앗이다. 그래서 애매한 누명을 쓰고 있는 요 씨앗들이 바로 포플러 속에 속하는 요 사시나무 종류들하고, 버드나무과 식물들은 다 이런 형태의 씨앗을 다 바람에 날리게 되죠. 날리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 열매 껍질, 초록색의 열매 껍질이 지금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튀는 열매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황철나무는 그 갈라지는 모습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 둘,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갈래로 갈라지면 황철나무이고 두 갈래로 갈라지면 은사시나무다.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열매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모양에서도 두 나무는 차이가 있는데, 잎을 보면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까운 동그란 달걀 모양을 하고 있죠. 달걀꼴, 한자로는 난형이라고 하는 둥근꼴,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황철나무는 그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에 가깝죠. 타원형에 가까운 달걀꼴이다. 그래서 달걀꼴이기는 하지만은 타원형에 가까운 길둥근꼴이다. 넓은 길둥근꼴, 한자로는 광타원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넓은 길둥근꼴의 형태를 하고 있고, 요 잎에는 요 사진에서도 보면 여기 진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물질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요 잎은 아주 두터운 가죽질이면서 만져보면 끈적끈적해서 손에 묻으면 나중에 닦아내기 아주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황철나무는 요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고, 잎의 뒷면에는 요 융털이라고 하는, 한자로 융모가 있습니다. 융모라고 하는 융털이 있는데, 융모라고 하는 융털이라고 하는 융모는 바로 털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긴 털도 있고 짧은 털도 있고, 길고 짧은 털들이 서로 뒤엉켜 가지고 뒤엉켜 있는데, 마치 융단을 만질 때처럼 보들보들하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융털이 길고 짧은 것이 서로 엉켜 있는 이러한 털들이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잎의 뒷면에 이런 융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철나무인데, 은사시나무도 보면은 은사시나무는 털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털의 종류가 달라서 이 털은 잎의 뒷면에 요 털이 있는데, 요 털은 솜털이라고 하죠. 면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하얀 털들이 잔뜩 많이 있지만은 요 털은 점차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은사시나무나 황철나무나 잎의 뒷면에 털이 있는 것은 같지만은, 은사시나무의 잎의 뒷면의 털은 점차 없어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사시나무의 나무의 줄기에 있는 요 티목이라고 하는 껍질 눈을 보면 너무 재밌죠. 껍질 눈을 보면은 요 줄기에, 중심 줄기에 있는 껍질 눈을 보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나무 껍질에 붙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무가 부자나무다. 그러죠. 은사시 나무는 부자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부자나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피목이라고 하는, 한자로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눈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요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의 눈동자를 닮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다가 길이나 산을 가다가 이 은사시 나무를 보면 바로 이러한 껍질 눈의 아주 특이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양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감시원 같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아주 재밌는 이러한 피목, 껍질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사시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황철나무는 나무 껍질을 보면 나무의 키도 약간 더 크지만은 요 보면은 이렇게 나무의 껍질이 세로로 이렇게 얕게 갈라진다.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나무도, 황철나무도 요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습이지만은 나이가 들기 전에 아주 젊은 시절의 황철나무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다이아몬드 모양의 피목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무는 아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우선 키에서 차이가 나고, 황철나무는 30m까지 자라고 이 은사시나무는 20m까지 자라고, 은사시나무에는 이러한 피목이 나이가 든 나무에서도 이런 감시원의 눈처럼 하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 같은 다이아몬드 피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시 나무인데, 황철나무는 그 다이아몬드의 피목이 껍질눈이 점차 없어져서 이렇게 갈라진다 하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황철나무의 잎의 또 특징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잎의 표면을 보면 잎의 표면에 이렇게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있는데, 견맥에서 갈라지는 잔맥들이, 잘 자란 맥들이 깊이 파여 있죠. 파여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보인다. 이 잎의 표면에 주름이 아주 많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철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은사시나무는 잎의 표면에 주름이 없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잎 하나만 보더라도 은사시나무와 황철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